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9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9월의 노래 있거든요. 9월이 오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그러니까 왠지 그 아쉬움이 또 남게 되고 여름을 좀 더 열심히 보낼 걸 이런 후회도 들고 막 그러네요. 노래도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김태현 아나운서가 너무 바빠서 네. 여름 휴가도 못 가고 계속 방송에만 매진을 했거든요. 그 바닷물에 이렇게 발 담궈보는 게 소원이었다라는 맞아요. 그런 말을 또 하셨잖아요. 네,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방송하고 또 보람 느끼고 그것이 훨씬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언제나 서나 아침마다 어머나. 언제나 서나 아침마다 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박범 씨, 박범 씨 여보세요? 무슨 생각하셨나요? 네. 예, 경찰서죠? 아, 여기 지금 KBS 전주방송국 아침마당 팀인데요. 지금 MC들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 사기를 치고 방송 중에 누가 봐도 사기인 걸 알겠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시커먼 남자 하나 뭐 줄무늬 윗줄 입은 것 같은데 묶어서 좀 체포 좀 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줄무늬가 아니라 체크예요. 저보다 얼굴 더 시커먼 사람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왜? 무슨 상황극이에요? 무슨 경찰 상황극이에요? 야, 이게 대본을 받으시면 네. MC 선생님 네. 예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C 선생님. 네? 예, 제가 지금 오늘 그 주제가 경찰과 관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극을 좀 해봤고요. 네. 오늘 또 그 나오신 분들이 맞아요. 경찰은 경찰인데 그렇죠. 또 그냥 경찰은 또 아니다. 그래요? 어떤 경찰인가요, 그럼? 그게 제가 또 궁금해서 넘겨볼게요. 아니 대본을 보긴 봤는데 뭔가 첫 장만 읽은 것 같은 그런 티가 탁 나거든요. 딱 티나요. 딱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들이요 그냥 경찰이 아니고요 바다를 지키고 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해양 경찰이시거든요. 네, 또 내일 모레 9월 10일이 해양 경찰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마당 전북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 주인공들을 바로 이렇게 모셔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 5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만한 네. 해양 정보 꿀팁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5분이 나오셨는데 또 이분들 소개를 받았죠? 네, 뭐 제복을 딱 갖춰 입고 나오시니까 왠지 모르게 좀 든든합니다. 네. 우리 윤찬기 경감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세대를 대표하고 그 뇌를 잘 쓰고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해양경찰이 천직인 26년 차 변산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감 윤창기입니다. 오늘 해양경찰을 맞이하여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하시는데 하신 분은 처음이셨어요. 네, 그만큼 여유가 있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박윤성 경위님. 안녕하십니까. 서해 바다를 항해하고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경위 박인성입니다. 저는 부안해경 111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윤광수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의 해결사 부안해양경찰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윤광수 형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결사. 멋지십니다. 그 뒤로 가겠습니다. 손나벨 경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안해양경찰서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에 근무하는 손나별 경장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오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기정 경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조 전문가가 되고 싶은 4년차 해양경찰 위도파출소 경장 윤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마을 해리가 바닷마을인데 정말 바닷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해양경찰관님들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이렇게 각 직군에서 이렇게 많은 해양경찰관님들 만나니까 설레기도 하지만 또 든든하네요. 해양경찰의 날 하면
해양경찰 생일인데 오늘 이번 해양경찰의 날은 좀 특별하다고 하나요? 우리 윤창기 경감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 사람도 이런 살을 먹으면 연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요? 해양경찰도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부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지금까지 해양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치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면서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 특히 아침마당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특별하고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영상에서도 나오지만은 진짜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진짜 든든하네요. 고맙고 감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더 빨라지고 현명해졌고 네. 강해졌다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데 뭐 나오고 싶은 분들 많았을 텐데 이분들이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박윤성 경위는 어떠세요? 가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예. 해양경찰 날 기념으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나간다니 제 아이들도 저보다 더 긴장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늦잠 자고 안 일어나는 아이들인데 네. 제가 방송에 나간다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빠 화이팅! 아, 아빠 잘하고 하라고 애쳐주었습니다. 네. 귀여워. 잘하고 있죠, 아빠?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의 날 같은 경우는 그 119 신고번호를 따서 11월 9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양경찰의 날은 9월 10일 그 숫자에 뭐 의미가 있나요? 손나별 경장님? 네, 맞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9월 10일은 저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 영토인 배타적 경제 수역을 발효한 날인데요. 저희가 원래 해양경찰의 날이 9월 10일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행사를 해오다가 저희가 또 해양경찰 창설일인 12월 23일로 지정을 해서 기념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11년도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변경을 하였고요. 이 날을 저희 해양경찰들만의 그런 날이 아니라 국제 해양 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해서 지정을 한 날이니만큼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해양경찰의 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은 홍보 영상 찍어도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근데 손나별 경장은 지금 옆자리가 소품으로 대체돼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왜 그분은 안 나오셨어요? 네, 저의 진짜 실제 짝꿍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남편도 해양경찰로서 같이 부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방송에 나간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부부 경찰로서 같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혼자 나오게 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제가 오늘 같이 나온 윤진영 경장과 같은 미도 파출소에서 구조직별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근무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도에서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위도 파출소의 동료 윤진영 경장님과 같이 근무를 하는 남편분이 윤진영 경장님께서는 아는 거를 조금 제보를 좀 해주세요. 뭐 비상금 현금을 따로 빼서 뭐 침대 밑에 붙여놨다든지 중요한 정보인데. 아니면 뭐 비번이 아닌데 뭐 비번이다 뭐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저희가 이제 업무가 바빠가지고 따로 이제 사적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업무 얘기 외에는 가시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켜 국민보다는 동료를 지켜주시네요. 예, 아니 국민도 지키고 옆에 있는 동료도 지키시고 아니 근데 곽범 씨는 이렇게 부부 생활 하시는 분이 왜 요즘 뭐 부부 생활 안 좋아요? 아니, 재밌잖아요. 네.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요. 부안 해양경찰서 안에서 저희 아침마당 전북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흉흉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나요? 저희 뭐 잘못했나요? 저희 군산해양경찰서 선배들이 아침마당을 촬영했다고 들었어요. 네, 나오시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생방송이다 보니까 떨리고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들었다고 했고
저도 지금 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네. 이제 여기 방송 출연하는 게 또 해양경찰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또 목적이 있고 네. 또 그래서 좀 의미가 깊어서 제가 출연하게 되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곽범 씨 좀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좀 만나보고 싶어서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았어. 아이고 곽범 씨 이제 또 그 팬으로서 이제 오늘 맞아요. 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데 그러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 그렇게 무섭고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군산 경찰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니 근데 농담이고요. 예. 아니 근데 방송에 방자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시는 분이 여기 또 계시대요. 또 윤광수 형사님 그렇게 나오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섭외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이고. 어제도 거의 날을 새다시피 1시간에 한 번씩 깨더라고요. 어머. 꿈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해양경찰 홍보도 해야 되고 네. 또제 업무도 소개해야 되니까 네.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차! 근데 저는 해양 경찰이랑 일반 경찰이랑 이렇게 다른 점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 업무를 바다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경찰 업무와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는데 또 약간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활동하고 저희는 관할권이 이제 해양이다 보니까 해양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상에서 발생하는 화재, 충돌, 해양오염 방제 이 부분들이 이제 소방에서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해상에서도 하고 또 이제 외국 선박들이 이제 우리 해양 지역. 네, 해양을 그 자원들을 이제 갈취해 가는데 이것들을 이제 막는 국방의 업무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에서 경찰 또 소방, 국방까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 범위가 어찌 보면 육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홍 MC가 유독 네. 친절함과 호의를 지금 베풀고 평소와 있는데. 달라요, 진짜.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제 네.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읍내에서 한 번쯤은 또 이렇게 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참 기분이 좋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검어요, 검어. 예? 아주 검어. 속내가 다 보입니다. 네, 홍 MC님. 네. 지금 홍 MC는 이 자리에서 고향을 무기 삼아 무기상. 지금 해양경찰 홍보대사를 노리고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그거였어요? 밝힙니다. 홍보대사. 네. 이게 홍보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제 그 부안 출신의 어떤 인기도로 해서 네. 위에서부터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대본에 있는 대로 하면 꿈 깨! 대본에요? 대본에 대본에 꿈깨가 어딨어요? 그럼 부안 해양경찰이 이런 조직이다. 자랑 좀 해주시죠. 윤창기 또 경감님. 네, 저희 부안 해양경찰서는 2016년 4월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현재 28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경비정 10척과 그다음에 파출소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그 부안까지 약 그 해안선 길이가 273km 정도 되고 연안 해역까지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안과 고창은 특별한 것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고 고창은 갯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그다음에 해상에서 종사하는 어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기주 서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소방, 경, 그다음에 변산반도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그다음에 바다를 잘 아는 민간 해양구조대원들과 함께 하나 돼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 부안 해경의 관할을 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고창 바다도 지키시는 거죠. 예, 예. 그 90호에 있는 경찰 파출소가 고창 파출소인 거죠. 네. 어쩐지 낯이 좀 익었어요. 제가 가끔 마주치거든요. 네. 저는 해양 경찰하면 떠오르는 게 정말 바다에서 큰 함정에서 이렇게 바다를 또 이렇게 다른 나라 배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 막 같이 막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배 하니까 아까 보니까 박경희 님이 함정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예. 저는 서해를 지키는 경비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타는 건 백톤급 경비함정인 111정입니다. 네.
경비함정의 주 임무는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 해양 오염 방지 활동, 예방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해양에 순환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구조정이 제일 먼저 가서 구조를 하고요. 예. 네. 거창 부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희 경비함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원래 되게 사건 사고가 터지면 출동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분들은 미리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건을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이게 가능해요? 미리 대기. 미리? 예. 예. 저희는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순찰을 돌고 있고요. 다양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선제적 예방 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선박의 보건성, 즉 전복 선박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선박의 보건성을 위해 주로 감시하고 있고 기상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 네.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까지. 근데 원래 말투가 그러세요. 지금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긴장을 이렇게 좀 끈을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침이 지금 마르시는지 자꾸 이러시거든요. 조금만 좀 예, 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TV 보면 항상 이제 그 경비함정을 타고 가다 이제 그 네. 고속단정 타고 네. 그 이제 중국 배들하고도 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맞아. 이 그 함정을 탄다는 거는 굉장히 멋있는 일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장점도 많이 있죠. 예.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네. 네. 저희 해양경찰에서 선호부서에서 함정 근무가 1순위입니다. 선호부서. 예, 예. 산호부서 1순위고요. 예. 저희는 보통 3박 4일씩 출동을 나가는데 3박 4일 동안 나가는 동안 좀 고생을 하지만 네. 입항하면 많은 근무일을 쉴 수 있고 네. 쉬는 만큼 편해서 함정 근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사실 저는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몇 시간만 배를 타는 것도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3박 4일 동안 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더 배멀미는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또 사전에 그 입사 전에 뭐 멀미 테스트 같은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나요? 뭘 밑에. 저희는 입사 전에 멀미 테스트 같은 건 안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멀미를 하는데 저희는 해양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그 멀미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멀미를 다 하는데 멀미 이겨내고 있고요. 멀미 뭐 팁을 드리자면 멀미약을 꼭 챙겨 드시고 먼 바다를 봐주시라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요. 답은 뭐니 해도 약이네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배멀미보다 무서운 게 아내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3박 4일 동안 출장을 나가시면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와이프라도 3박 4일 동안은 집에 안 들어와? 막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내분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죠? 반만 같은데요. 네. 아내가 얼굴날은 엄청 좋아합니다. 함정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얼굴날은 정말 좋아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4일 동안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5살, 12살 아들 있는데 독박 육아를 한다고 저에게 엄청나게 독박육아. 뭐라 합니다. 하지만 아내에겐 참 미안하지만 예. 저 함정 근무에 대한 또 책임감이 느끼기 때문에 제 책임감이 있고 하고요. 네. 또 바람이 불 때나 태풍 불 때 아내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렇죠. 가족 옆에 있지 못하고 근무처에 있다 보니까 많이 서운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한 번씩 월급 날짜를 또 얘기를 해주시면 며칠이에요? 월급 날짜? 네. 월급 날짜 20일이요. 조금만 기다리면 곧 되겠네요. 들어오네. 곧 들어와. 예. 근데 이제 박윤성 경위가 바다를 지키고 출동을 한다면 우리 또 손나별 경감은 학교로? 학교로? 네, 학교로 출동해요? 간다고. 왜 학교로 출동하시나요? 네. 네, 학교로 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되게 색다른데요. 네. 제가 해양안전과에서 연안과 안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바다나 바닷가 그리고 무인도서 등을 포함하는 그런 바닷물이 드는 모든 곳을 저희가 연안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의 관할인 부안과 고창 해역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사람이 고립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학교에 출동한다는 거는 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일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전라북도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는 학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 이게 해양 안전 교육은 진짜 필수고 더 알지만 더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서해가 또 유독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양 안전 교육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애기들 아빠로서 궁금한 게 이제 더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좀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연안안전교실에서는 저희가 부안, 고창과 같이 바다를 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정읍이나 김제 그리고 남원과 같은 내륙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내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양경찰에 대한 소개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물놀이 안전 수칙, 그리고 혹시라도 바다에서 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과 함께 올바르게 구명조끼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까지 실습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를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출동하고 순찰만 해도 하루가 정말 바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전 교실을 열어서 학교까지 찾아가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굳이 학교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경찰 홍보와 더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2016년에 저희가 개설을 하다 보니까 아직 주변에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존재를 오늘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리는 자리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물놀이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바다는 특히나 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안전 팁 이런 거 좀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 자동차를 탈 때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듯이 바다나 물가에서 활동을 할 때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명조끼를 대충 걸쳐 입거나 아예 안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안안전교실 같은 것을 할 때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주시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는 입어보긴 했지만 정말 제대로 착용하는 법을 거의 뭐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낡았어요. 새 걸로 주세요라고 한 적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침마당 전북에서 우리 이대건 어린이와 네? 네,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손나별 우리 경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한번 시범 한번 보시죠.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묵직하네요. 네, 묵직하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짧게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혹시 촌장님께서는 네. 구명조끼를 어디서 입어보셨어요? 부산 해양대 앞 바다에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러시구나. 걸쳐봤습니다. 걸쳐보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촌장님께서 구명조끼를 입어보셨다고 하니까는 네. 한번 촌장님께서 스스로 입어보시면은 제가 따라 입어서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갑자기 교관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실습 교관으로 한번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걸 뒤집어 쓸 수도 없고. 네. 일단 그를 풀러서. 네. 네. 저도 네. 저한테 딱 맞는데요. 딱 맞으신가요? 이게 버튼이 3개인데 이게 버클이라 그러죠. 네, 버클. 하나는 좀 폼나게 좀 남겨놓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다 해야 되나요? 네, 다 입으셔야 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끝난 거죠, 이제. 이렇게 저랑 촌장님이랑 버클까지 모두 착용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네.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모자를 아이고, 벗어야 되나요? 아이고. 물에 들어가려면 모자를 벗어야 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촌장님 뒤에 이렇게 꼬리가 있거든요. 꼬리가요? 네.
그거 감췄는데? 감추셨어요. 저희가 보이나요? 지금 꼬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꼬리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다리끈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쪽 다리 사이로 넣으셔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는 한번 네. 착용을 부탁을 맞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꼬리 제가 잘 숨겨놨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들켰네. 꼭꼭 묶어 두셨더라고요. 네. 네. 아니 아까 연습하고 숨겨놨거든요. 못 찾으실까봐. 그거 안 하면 쑥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네. 안 했었는데. 아 이걸 안 하면 저걸 해야 안 되겠네요 이게 진짜. 순장님께서는 지금 다리끈을 착용을 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다리끈을 착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바다에서 놀다가 구명조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제 목을 이렇게 조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하다가는 이 구명조끼가 슝 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구명조끼를 입더라도 말짱 도루묵이고요. 네네네. 저희 지금 선장님께서 이렇게 입으신 것처럼 다리끈까지 확실하게 착용을 하시면 바다에 빠지더라도 다리끈이 우리의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까의 저처럼 구명조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안정적입니다. 아, 되게 안정적이죠? 진짜 목숨 살린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랑 다리끈까지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찾아가는 연안안전 교실 도와주신 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저 저도- 바다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네. 네. 바다로 네 출발. 아니 정말 구명조끼는 착용했지만 네. 사실 처음 알았어요. 다리끈 한다는 걸. 아. 웬일이래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청소년연맹 출신이라 이게 그 거기서 해양 그런 네. 것들을 하거든요. 카약도 타고 카누도 타고 그래서 네네. 저건 알고 있었는데 저걸 안 하면은 진짜 쑥 빠지는 그러니까. 경우가 정말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 수고해주신 우리 이대건 어린이는 고창 90보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임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명해요. 내년 여름에 만나요. 내년 여름에. 지효 씨도 잘 봤죠? 그러니까요. 아니 또 말투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친절하셔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떤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경찰이면 무서워 이런 생각이 있던 친구들도 아주 친근하게 잘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부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수사과. 네, 윤광수 경사님. 정확히 이 수사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네, 저희 수사과에서는 지금 수사계, 형사계, 형사 2계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저는 형사 2계라는 지금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형사 2계는 형사 기동정이라는 지금 함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함정을 운영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형사 사건들, 이제 선원 간의 폭행이라든가 절도, 뭐 살인, 사기 사건들도 처리하고 있고 이제 고질적인 민원 사건들과 기업형 비리 사건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이제 오행물을 포획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저희가 출동해서 단속도 하고 그 사건을 수사한 후에 검찰로 이제 사건을 송치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수갑 채우고 이렇게 체포하는 그런 형사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육지와 달리 그 해양에서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원들이 이제 일과 이제 힘들다 보니까 서로 다투거나 이제 때리고 많게는 이제 강도 이제 때리고 돈을 갈취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해양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무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배들이 넘어와서 또 허가 없이 이제 무허가 조업이죠. 무허가 조업으로 해가지고 싹쓸이해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안 지역 아니면 고창까지 좀 피해 입은 어민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근데 윤경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그러고 싶습니다. 무서워요. 왜 힘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힘 있어 보이긴 한데 든든해 무서워요. 네. 든든해 보여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지역 어선인데 우리 지역으로 와서 수산물을 몰래 훔쳐가는 그런 선박들 그 단속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저희 부안이나 고창 이쪽은 이제 소형 어선들이 많은데 이제 좀 규모가 큰 어선들이 이제 타지 어선들이 이제 와서 아예 싹쓸이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어구 규모도 크고 선박도 크다 보니까 이제 오행물 자체도 이제 많이 이렇게 싹쓸이에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전에 이제 계획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를 거쳐서 고민하고 이제 단속을 한 경험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타지 어선들이 이제 무허가로 이제 조업을 했을 때 일반 그 어선 그 선장들한테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 언제 조업을 한다 이런 식의 것들을 좀 듣고 첩보를 이제 계속 입수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또 그걸 토대로 저희가 단속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나서 제 항공기까지 투입해서 이제 어떤 어선들을 단속을 하고 그 사건을 진행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장마고 그 겁나게 많다 해. 겁나 많아서 이게 가져가겠다고. 저리 가야 된다 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래요. 그 선장님들하고 아까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그 굉장히 공간사가 없어서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수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고충이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떻게 시간들이 없다, 아니면 퇴근이 없다, 약간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수사 업무를 한 5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나 피의자에게 제 개인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밤이건 낮이건 이제 전화가 오는데 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왜 사건이 이렇게 늦게 되냐, 왜 어떻게 되냐 계속 이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편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왜 나만 이렇게 잡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좀 더해서 이제 사건 다 끝나고 검찰 송치했는데 뭐 협박 전화까지 이제 받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네. 근데 그 협박들이 솔직히 막 무서운 건 아니지만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예전에 원래 그 카톡 사진도 좀 지우고 그렇게 맞아. 또. 했던 고충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말 윤광수 경장님께서 대단한 일 하고 계시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상도 여러 개 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상? 네, 근데 오. 상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십사 했더니 네. 그건 하지 않겠다. 네. 그러셨어요? 아침마당 어때요? 전북에서 내 상을 자랑하지 않겠다. 아하. 뭐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아 그래도 넘어갈까요? 좀 하실래요? 갑자기 서운할 뻔했습니다. 아니 그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그 대출 사기 사건을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귀농 기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그 지원금 같은 게 있어요. 저금리로 해서 지원금 대출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악용해서 그 주소지만 옮겨놓고 나 귀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금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첩보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한 건데 뭐 지금 검찰로 송치는 했지만 사건 진행 중이라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사한 공이 크다고 뭐 청장님 표창도 받고 또 형사라고 이달의 형사상 격경상 해가지고 승진. 승진 아니고 네, 그 어떻게 보면 네임을 준 거죠. 이달의 형사. 근데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옆에 주위에서 이달의 형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렇게 불러드려야겠네. 아니 근데 그게 솔직히 사건 하나하나를 이제 하지만은 그게 혼자 한 건 없거든요. 솔직히 우리 부서 직원들이 다 고민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제 함께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표로 제가 받은 건데 제가 그 네임을 다 갖고 이달의 형사가 되는 게 그게 좀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이달의 겸손상. 표정은 막 웃고 있어요, 저렇게. 기분은 좋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으면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어요. 뻔했네요. 정말 이달의 형사님 이렇게 실수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아침마당 전북은 다음 달에 아나운서 김태현 아나운서와 12월 달 개그맨 곽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리야.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 9월 10일 해양 경찰의 날을 맞아서 네. 바다의 파수꾼 해양 경찰 늠름한 해양 경찰 5분들과 얘기 나누고 그래요.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가지 않으면 이분들을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윤창기 경감은 변산 파출소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래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무 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격포항 일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나 그다음에 연안 탐방객 안전관리, 그다음 내적 활동자, 그다음에 미립국 대응, 불법적 단속이라든지 해양오염 사고 초동 조치, 그다음에 조난 선박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민들 그 어선이라든지 다중이용 선박 출입항 안전관리라든지 민원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산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찾는 곳이잖아요. 여름만이 아니고 그렇죠. 사계절 내내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이 모이면 또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은 빈도로 접수되는 사건 접수가 뭘까, 사고 접수가 뭘까 궁금해요. 맞아요. 저희 지역에 그 연안 그 하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조석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빠졌을 경우에 갯벌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을 때는 일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요? 예, 예. 거기에서 그 나와야 될 그 시간에 놓쳐가지고 그 고립됐다든지, 그다음에 안개가 끼었을 때 방향을 상실했다든지, 그렇죠. 야간에도 그 방향을 상실해서 그 고립 신고가 이제 접수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많군요. 물론 구조하는 일을 그 해양 경찰들이 하고 있지만 일명 장비빨이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장비빨. 예, 장비가 좋아야 신속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장비의 도움을 좀 어떻게 많이 받으시나요? 네, 그럼요. 저희 해양경찰 장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장비를 통해서 유구조자들 안전하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도입한 장비인데요. 그 저희는 그 수심이 낮고 그다음에 그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데 경비정이 접근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동력 서포포트라는 것을 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포포트에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빠른 속력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또한 그 에밀리라는 장비를 지금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요. 에밀리. 그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듯이 바다에서도 경찰관이 무선으로 조정을 해서 요 구조자가 있는 곳까지 장비를 보내서 그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도입해서 빠르다. 화면에 나온 것들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예, 저게 이제 자체 부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오늘 더 저렇게. 지원을 더 확실히 해줘야죠. 예, 지금 저것은 지금 훈련상 이렇게 뱅뱅 돌아서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요구조자가 있는 곳까지 바로 그래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에밀리라는. 근데 바다에 빠지거나 갯벌에 고립됐을 때 112로 신고를 해야 할지 119로 신고해야 할지 단축번호 1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1번이 있어요. 남편이시군요. 그거는 필요 없을 거예요. 어디다 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돼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122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금은 119와 112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든지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나 112로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 상황실로 접수가 되고 그 상황실로 접수되면서 파출소까지 바로 상황이 전파가 돼서 저희들이 긴급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122로 전화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해양 신고도 112, 119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윤진영 경장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자다 앞에 계시는데 내가 바로 구조 전문가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일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해양경찰에는 정말 많은 직별이 있는데요. 먼저 항해 기관, 그리고 수사 업무,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특임 직별의 특공, 구조, 구급, 또 그리고 항공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말 많은 이제 직별이 있는데 저희 이제 구조 직별 같은 경우에는 중앙특수구조단, 그리고 구조대, 그리고 항공대, 대형함정, 제가 속해 있는 거점 파출소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종 해양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잠수 구조 장비 또는 인명 구조 장비, 로프 구조 장비를 이용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좀 가정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실제 직접 투입해서 똑같이 저 구조 상황을 또 진행할 수 있게 훈련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체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저 업무 시간에 또 체력 관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이외에도 저희가 또 꾸준한 체력 관리를 통해서 또 이제 바로 이제 구조 상황에 이제 투입될 수 있게 네, 이제 준비를 철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해양 경찰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일명 그 6대 해양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곽범 씨가 6대 네. 해양 사고 중 그럼 6개겠죠? 네. 6개를 다 맞추시면 다음 주부터 제가 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제가 최근에 그 KBS에서 방송했던 네. 생존 게임이라는 곳에서 해양 경찰분들과 이틀간 같이 촬영을 했고요. 맞아요. 함정을 맞추겠는데? 이틀 동안 다 있었습니다. 알겠다. 알겠네. 거기서 구명조끼 착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해양 경찰 분들에 대해 어떤 뭐 생활관 방문까지 뭐 모든 거를 저는 마친 상태. 형 소리 들을 수 있겠네요. 육대- 지금. 네, 그럼요. 저는 뭐 해양 경찰 분들 항상 존경한다라고. 네, 6대 해양 사고가 뭐 네. 있어요? 뭘 하라고요? 6대 해양 사고. 그러니까. 네. 해양 사고.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6대 해양 조심해야지. 사고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6대 해양 사고는 얘기하라고요? 지효 씨, 또 네. 곽범 씨 또 얼렁뚱땅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네요. 6대를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해양 사고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네. 무서운 거, 바다에서 무서운 거, 상어, 네. 해파리 같은 거. 근데 해파리 안 해, 알아. 해파리는 근데 못 먹으니까 그 말미잘, 해삼, 오징어, 전복. 독이 있는 뒤로 갈수록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자꾸 얘기하는데 암초. 죄송해요. 자, 얘기해 주세요. 6대 해양 사고가 뭐예요? 6대 해양 사고는 네. 충돌, 전복, 좌초, 화재, 심수 침몰입니다. 신고까지. 말미잘은 안 들어가나요? 예. 전복은 있네. 전복 맞췄어. 전복 맞췄어. 하나는 맞췄네. 전복은 이제 선박이 전복됐다는 그 선박 사고. 그 전복. 먹는 전복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진지한 얘기 중에 웃음을 또 유발시켜 주네요. 네. 자, 6대 해양 사고 구조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 정말 강한 체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일단 응시 지원 자격 자체가 특수부대를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과 수상구조사 자격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 또는 지금 해양경찰에서 또 좀 전에 이제 새로 지정한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 또 생활 스포츠 지도사 1급, 네. 그리고 이제 해양경찰에서 또 지정한 관련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도 힘들죠. 그리고 이제 자격을 가지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데요. 실기 시험은 총 8개 종목으로 턱걸이, 2km 달리기, 그다음에 왕복 허들 달리기, 그리고 42m 구조 수영, 또 잠수 장비를 사용한 중성부력 테스트, 또 수중 잠수 장비 탈부착 테스트, 또 그리고 100m 자유형, 그리고 중량물 4kg 이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실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격 조건이 주어지신 분들은 네. 필기 시험을 또 쳐야 되고요. 또 필기 시험 이후에 저희 인적성 검사 또는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구조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 자, 아니 체력 대결을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좋아요. 이대건 어린이. 보세요. 어린이. 아니 아까 어린이. 이 나라의 어린이 힘내라. 갑시다. 그거 하시죠 체력 대결. 아니 곽범 씨하고 아유, 우리 이대훈 총장님은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뭐 예. 체력 대결을 하자 이런 얘기 좀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민사단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딱 보고 이 체격을 보세요. 돼지를. 저는 어쨌든 이렇게 네. 수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팔굽혀펴기, 턱걸이, 달리기 저는 아예 그냥 꿈도 못 꾸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연자 중에 막내라서 이게 경력은 짧지만 해양 경찰하고 관련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손나별 경장님? 아니 윤진영 경장님. 네, 제가 오래됐습니다. 윤진영. 네. 저는 이제 군 생활도 해양경찰에서 또 군 생활했고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해양경찰에서 군 생활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에겐 좀 친숙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1살 때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1,500톤 함정을 타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선박 조난 사고에서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에서 익수자가 생겼는데 그분을 이제 구조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그때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그냥 도움만 드리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제가 단지 그분의 이제 생명만 이렇게 구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제 그분을 이제 떠나보냈을 때 아픔이나 이런 말 못할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생명을 저 살리는 것만큼 뜻깊은 좀 가슴 벅찬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저도 이제 구조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네.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구조대원이 되었습니다. 네. 진짜 올해 이렇게 그런 인연들이 다 이어져서 정말 멋진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가 저도 구명조끼 착용법 이런 거 배워봤는데요. 굉장히 알차고 쏙쏙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안전 팁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면 다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고 네. 예, 무대에 나오고자 하는 곽범 씨와 같이 할 텐데 시청자 여러분도 잘 보고 배우셨다가 실제 상황에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무대로 나오세요. 모시겠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도 또 공부해야 되고 또 학습해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환자를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무릎을 꿇어주시고 네. 어깨 넓이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119가 보통 신고가 들어가고 도착하기까지는 6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4분 동안 심정지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뇌사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셔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의식 확인이 필요한데 네. 의식 확인을 하실 때는 착각하셔서 이렇게 막 흔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뭐 뺨도 때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분이 넘어지시면서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사람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인 어깨뼈를 두드려 주시면서 의식 확인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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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주시고 이제 이분의 호흡을 확인해야겠죠. 이분 이제 예, 뺨을 이분의 이제 코와 입에 갖다 대면서 시선은 가슴을 쳐다봐 주시면서 이분이 호흡을 하시는지 몸에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예, 호흡을 하시면 심정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몸의 반응을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 이제 혼자 있으면은 뭐 119에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해서 이제 구조를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야겠지만 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도움 요청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예, 도움 요청을 하실 때는 그분이 정확히 자기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네.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외모를 지시하면서 뒤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줄무늬 시커먼 아저씨 네, 네.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신고해 주세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를 더불어서 네. 요즘은 공공기관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이제 같이 요청해 주면 좋습니다. 예, 모자 쓰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십시오. 정확히. 세세동기. 예, 네. 맞습니다. 잘 구비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해양경찰 거의 제대로 배우셨네요. 예,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네. 이제 가슴 압박 위치를 찾아서 저희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명치에서 성인 손가락 2개, 2개. 위에 있는 부분을 손꿈치로 정확하게 압박 면적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압박 면적이 너무 많으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이고. 장기 손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압박 면적을 최소화해서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그리고 깊이는 5cm 5cm. 예 그리고 압박과 이완은 1대1로 정확한 비율로 해야 네. 이 심장에 혈액이 뇌까지 이제 산소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과감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좀 벌리시고 네. 기억자로 해서 네. 30회를 시작.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힘으로 많이 하시고 있어요.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30회를 하시고 이제 인공호흡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네. 예, 인공호흡은 이제 기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네. 머리를 누르시고 턱뼈를 올리시고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은 말랑말랑한 부분을 올리시면은 혀가 말려서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턱뼈를 잡고 올려주시고
코를 막아주시고 입술을 정확하게 밀착시킨 다음에 1초간 후 코를 떼주시고 이때도 여기 가슴이 올라오는지 숨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1초간 후 하고 떼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 코를 떼주냐면 제가 불어넣은 숨이 사실 나오기도 전에 또 다시 제가 숨을 불어넣으면 폐는 이미 팽창해 있는데 또 더 팽창해지면 폐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119 대원이 오시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잘 이게- 봤습니다. 알아도 더 배워야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실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어. 네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웠는데 우리 악단장님은 왠지 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이 드러나줘서 어떻게 다음 기회에 좀꼭 네, 저도 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다음에는 꼭 좀 시켜주십시오. 아,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짧게는 아까 좀 실수를 했는데 짧게는 4년, 길게는 한 30년 가까이 이 바다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 넓은 바다만큼 에피소드도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겠어요. 그 추석 때 사람을 구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예. 제가 추석 때 사람을 구했는데요. 추석 당일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와서 큰 소리로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라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정말 사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사람이 빠졌는데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바로 들어가니까 아저씨 저 죽게 놔주세요. 아저씨 저 그냥 죽게 놔주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저는 아저씨가 죽으면 제가 죽습니다. 아저씨 사셔야 돼요라고 말하고 그분을 설득해서 수영해서 설득해서 그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 어렸을 때 수영을 좀 할 줄 아셔가지고 생존 본능이 있으시더라고요. 수영을 죽어야 하면서도 바른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리셨는데 그분을 모시고 나오니까 후에 알게 된 이야기로는 명절 때 집 고향에 왔는데 형제가 불났 때문에 좀 안 좋아가지고 기분 안 좋아서 나왔는데 저희들 중계로 형제들 또 하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아이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살길 다행이라고. 아이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기억에 남습니다. 아유 진짜 그러셨구나. 잘 구조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걸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데 근데 만약에 저의 일행이 빠져 있어요. 그럼 저는 수영도 못 해요.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가장 먼저 구조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 먼저 바다에 빠져서 사람 구할 생각보다는 예. 그 상황을 보고 구조 요청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구조 요청은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게 가장 좋고 네. CPR을 시행하게 된다면 신고자한테 나는 CPR 할 테니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다 주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가 하면 우리 손나별 경장은 그 순간을 포착해서 누군가의 생사를 또 이렇게 그 확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네. 경우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고창 파출소에서 전에 근무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육상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바다를 봤는데 아무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해상으로 갔는데 해상에서 뒤에서 접근을 하는데 저희가 소리쳐서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는데도 아무런 미동도 없고 대답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잘못되셨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서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눈을 깜빡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일단은 그래도 다행히 살았구나 이분이 살았구나 해가지고 빠르게 구조를 해가지고 구급대에다가 인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었지만은 제가 그 눈에 그 깜빡임이 며칠 동안 잔상으로 머릿속에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 트라우마라는 것도 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손나별 경장님께서는 그 가장 경찰 생활하면서 에너지를 주는 게 남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저희 남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새는 또 제가 또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또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연안안전교실 수업을 막 가다 보면은 해양경찰 멋있어요, 선생님 예뻐요, 막 이런 말도 좀 많이 듣고요. 또 언제 수업을 또 오는지 애들이 많이 궁금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해양경찰 일을 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우, 해양경찰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뿌듯한 경험이 많으시겠어요. 또 이런 뿌듯한 경험은 구조대 활동을 하는 우리 윤진영 경감님께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해경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구조했던 분, 이런 분들이 또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구조했던 분보다 제가 많은 출동 상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노부부가 타고 있는 트럭이 항내로 빠졌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트럭이 빠져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4m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고 저희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로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서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저질이 뻘이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항내다 보니까 침전물들이 많아가지고 구조에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한 2m 정도 내려갔을 때 다행히 바로 차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수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유리창을 깨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정말 행운인 게 차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문을 저희가 잡고 열어서 봤더니 할머니가 손을 쭉 뻗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잡아서 이제 안전하게 바로 구조를 해드린 경험이 있는데 그게 가장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이렇게 협조도 잘해주시기도 하고 주변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반면에 의지를 꺾는 일, 사기 저하시키는 일이 있대요.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어요? 네. 이제 속상했던 일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위도 파출소라는 곳은 이제 되게 연령층도 높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거주하시는 섬인데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응급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에도 응급 환자를 이송을 45건을 했는데요. 여기서 60세 이상의 고령층 응급 환자가 21건이나 되는 정도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위도에는 또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긴급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 이송을 할 때는 속력을 좀 올려서 긴급하게 이송을 하는데 항내로 진입하다 보면은 너울이나 파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간다고 해도. 근데 여기서 이제 계류하는 어선들이 있는데 저희의 파도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송을 하고 나면은 저희 쪽 오셔가지고 뭐 자기 배가 좀 부딪혔으니 돈을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이외의 사건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출동이나 이제 순찰을 나가면 이제 저희가 계류에 있는 정박지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자기의 배를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당연히 빼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낸 세금 얘기도 막 하시면서 욕도 하시고 이런. 전국에 계신 어미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당연히 저희가 고생하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예, 좀 저희가 이제 네.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저희 좀 따뜻하게 좀 네. 아유, 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속상했겠네요. 네. 속상한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저도 화가 화가 나네요. 예. 네. 근데 네.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세상을 살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분 좋고 막 가슴 뿌듯한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윤광수 형사님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사건 하면서 뭐 그런 경우들은 좀 종종 있죠. 근데 제가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아까 추석 이야기 하셨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작년 추석에 또 발생한 특수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격포 항내에 한 큰 배 세 척이 이제 그 추석 명절이어가지고 장기간 정박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선원과 선장님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갖고 이제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정박돼 있는 어선에 또 그 절도범이
망치를 들고 가서 이제 문을 다 깨고 어. 이제 선원들의 물건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도범을 근데 잡고 확인해 보니까 상습 절도범으로 해가지고 그 절도 점거만 한 10범 이상 된 그분을 이제 잡았는데 그분이 가져간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또 우리 직원들과 고민하고 그러면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또 수사 기법, 조사 기법 중에 그 라포 형성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또 이제 형성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조사에 응할 수 있게끔 이제 대답할 수 있게끔 이제 해서 그 피의자의 물건들을 전부 찾은 그 숨겨놓은 곳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 물건들을 다 피의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피의자들이 너무 이제 고맙다고 막 인사도 하고 뭐 자기들이 이제 잡은 물건도 막 주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세요. 이제 사건을 해결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받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또 입장이고 네. 그걸 또 받으면 또 관객인에게 받으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경우들이 근데 좀 뿌듯하죠. 그런 네. 사건들을 하면. 네. 근데 어떤 직업이든지 다 스트레스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산 파출소 소장이신 우리 윤창기 경감님 그런 스트레스 많이 있으시죠? 예. 부담도 많이 되시고. 예, 많이 받습니다. 뭐 일단 제일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연락이 돼야 될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박도 그렇고 고립자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에 연락이 될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되게 그 몸의 그 긴장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맞아요. 예. 그 긴장 그렇게 할 때 긴장을 또 푸셔야 되잖아요. 예,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예. 뭐 지금은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입사 5년 차에 긴장도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았던 것이 국학기공이라는 게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요. 국학기공은 우리나라 전통 심신수련법을 그 뇌체조로 한 300개 동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수송황도 되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해서 그래요. 그걸 좀 했는데 짧은 시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박수를 네. 빠르게 한번 쳐보세요. 자, 가볍게 손을 쭉 흔들어 주시고 손끝에 집중하시면서 뭔가 몽글몽글한 게 잡히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네. 기운을 그대로 가슴 앞으로 가져오시면서 손이 붙지 않도록 하시고 이렇게 손을 느껴보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아도 되고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손에서 일어나는 자력감, 밀고 당기고 이 느낌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스트레스가 뚝 끊어지면서 몸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되게 편안해집니다. 그다음에 손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네. 내쉬고 하고. 손이 따뜻한 손을 가볍게 비벼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눈으로 싹 가서 눈에 딱 기운 한번 쑥 넣어주시고 네. 얼굴도 한번 쑥 네. 쓸어주시고 아우, 이렇게 진짜. 해서 예. 우리 또 가을철 바다를 찾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것도 좀 짧게. 네. 예. 네. 지금 그 30년 전에 그 저희 관내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요. 그래서 그 여객선 침몰 사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기상이 불량했다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잘못 적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저희 해양경찰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초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기상을 현장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 전복이 되지 않도록 그 복원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재 흡수선이라든지 안전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 복원성을 제어하고 있는 그 선박 불법 증개축들이 있습니다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또 네, 한 번 더 모셔서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의 책 어떤 책인가요? 오늘의 총장님? 책 헬프입니다. 네. 해상에서 해변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할 때 특달같이 달려와 주시는 우리 해양 경찰관 여러분들께 바다 생명체들의 도움도 달라고 이 책을 구해왔습니다. 책은 바다 상병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책인데라서 손나별 경장님께 선물해서 네. 아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우리 바다 지킴이 수호자 우리 해양 경찰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시면은 많은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바다 지키시죠? 저희는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